안녕하세요. 전말농구TV입니다. 네, 마늘 텃밭입니다. 아마 요즘 시기에 제일 많이 텃밭에서 왔다 갔다 신경 쓰이고 많이 보는 게 아마 마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파일 거고요. 그러면서 또 추비 시기 잘 맞춰야 되고 또 서서히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마늘과 양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키울 때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아마 굵은 마늘, 예, 알이 꽉 찬 마늘을 키우는 게 목표일 겁니다. 예, 단순하게 조그만 마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굵은 마늘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굵은 마늘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반드시 추비를 줘야 됩니다. 추비. 예, 그래서 부직포를 걷자마자 아마 2월달 중하순쯤부터 이제 부직포를 걷었을 거예요. 월동을 냈던 부직포 걷었을 건데, 그때부터 추비를 주고 반드시 3월 마지막 주차에는 비료 주는 시기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추비를 잘 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물론 이 추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밭을 만들 때 밑거름을 잘 줘야 돼요. 예, 밑거름을 잘 신경 안 쓰고 웃거름만 신경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반드시 뭐 단순하게 NK 복합 비료만 뿌리는 게 아니라 퇴비, 예, 저는 퇴비를 잘 많이 넣거든요. 이 안에 퇴비를 굉장히 많이 넣고, 그다음 석회고토도 넣어서 이 흙이 좀 이제 중성화 작용을 좀 할 수 있게끔, 뭐 알칼리성 토양이 됐든 산성화된 토양이 됐든 좀 중성화 작용을 좀 시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K 복합 비료도 같이 넣어서 이제 밑거름을 만들어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굵은 마늘을 만드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예, 이 마늘이 한참 컸을 때가 아니라 이 3월에서 4월 초순 사이가 굵은 마늘은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는 추비를 이제 그때 주기 때문에 추비를 어떻게 줬느냐, 무슨 성분을 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영양 관리와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가 굵은 애들이요, 이렇게 지금 육종 마늘입니다. 의성 육종 마늘인데 지금 여기 충남 예산이고, 지금 이 정도 크기가 거의 보통들 하실 거예요. 잎이 한 5-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쯤 나왔네요. 5개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대가 굵어야 돼요. 마늘이 알이 굵어지려면 대가 굉장히 굵어야 알도 굵어집니다. 그래서 마늘대에 마늘 구는 비례해서 이제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종자를 굵은 거 심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비를 잘 주고 영양제들을 잘 주면 그만큼 지금 이 순간에 대도 많이 굵어집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는 뭐 굵은 양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큰 양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너무 크니까 조금 중간 크기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양파도 대가 클수록 양파도 굵어집니다. 이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대를 굵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영양제도 뿌려주고, 특히 이제 칼슘제, 칼슘제를 좀 많이 주는데요. 칼슘제는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이제 입마름 현상을 이제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고, 추비를 주고 나서 이 비료들이 원활하게 잘 이제 흡수가 되게끔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칼슘이 그런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장성도 좋아지고요. 마늘이 굉장히 조직도,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장성도 좋고, 나중에 저장할 때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알갱이로 된 고형 칼슘들도 있고, 또 연면십이 잎에다 뿌려주는 칼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아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잎이 이제 조금씩 이제 커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연면 시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슘제 연면 시비 할 때는 전착제를 좀 섞어가지고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마늘잎은 아시다시피 물이 닿으면 그냥 쪼르르 흘러버리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착제를 좀 섞어서 잎에 좀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 같은 거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비닐 멀칭을 했으니까 이 정도지,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는 데는 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풀하고 경쟁해서 마늘이 뒤처지기 때문에 이 영양분들이 흩어지죠. 이 마늘만 오롯이 빨아먹어야 되는데, 같이 풀들하고 같이 빨아먹게 되면은 마늘대도 작아지고 구도 작아집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3월 말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확까지는 이 묵종 마늘 이 중부지방에서 수확은 거의 6월 6월 중하순쯤에 하는데 이제 2개월 이제 4월 5월 2개월 반 정도 남은 거거든요.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마늘이 생각보다 이 밭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길어요. 10월 중하순부터 심죠. 그리고 나서 또 겨울을 나오고 이제 봄을 나는데 사실 겨울이 굉장히 길죠. 월동을 많이 하고 월동하는 기간에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예. 뿌리가 지금은 이 마늘들이요 이렇게 잡아 빼면 썩은 마늘이 아닌 이상 잘 뽑히지가 않아요. 그만큼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결국은 더 굵은 마늘 그리고 아주 튼실한 마늘이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참고해서 좀 키우시면 좋고요. 요 애들은 보면 좀 대가 얇죠. 예, 얘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화종구를 심었습니다. 주화종구를 심어서 그것도 중간 정도 크기의 제 손톱만한 정도의 주화종구를 심어서 이 애들은 대가 얇은데 이 애들도 제가 최대한 그래도 굵게 키우려고 계속해서 추비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또 병충해 방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수확량도 많아지고 또 굵은 마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렇게 주화종구로 심은 애들은 알이 아마 보통 크기로 될 거예요. 우리 그냥 아주 그냥 먹기 좋은 정도의 알이 나올 텐데 그 알들에서 나온 쪽에서 이제 심은 마늘을 내년에 이제 내년을 이제 위해서 심게 되면은 굉장히 굵은 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종자개량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주화종구를 심는 이유는 이 해에 좋은 굵은 마늘을 획득하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고 종자개량을 하기 위해서 좋은 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이 주화종구 심을 때는 왜 이렇게 대가 얇고 잘 안 크지, 잎도 얄쌍하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쪼갠 마늘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해서 또 김장도 하고 마늘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쪼갠 마늘에서 갖다 심은 애들은 이렇게 대가 이제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화종구 얘네도 이제 받은 것들 중에서 내년에 심으면 이렇게 이제 굵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마늘을 심을 때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밑거름부터 일단 퇴비도 잘 주는 게 좋습니다. 퇴비도 잘 주고 비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추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약간 마중물 역할, 도움만 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밑거름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밭을 일굴 때 어떤 것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석회고토, 또 퇴비, 또 비료, 또 심지어 이제 토양 살충제도 했죠. 이 고자리파리 피해들을 이제 봄에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밑거름들을 빨아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NK 복합비료나 이런 것들로 칼슘제들로 추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주면 굉장히 굵은 마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염두해야지. 추비할 때 괜히 많은 양의 비료를 준다고 해서 절대 굵은 마늘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일으키죠. 벌마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마늘이 생기는 건 뭐냐면 2차 생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쭉 지금 생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면 얘네가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연근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알이 이제 굵어지면서 알 쪽으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알로 안 가고 계속해서 줄기와 잎 쪽으로 영양분이 커가기 때문에 2차 생장이 돼서 마늘 안쪽에 또 하나의 마늘이 또 싹이 터서 성장을 하는 2차 생장이 되는, 그게 이제 벌마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료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적당량을 2차, 3차 이렇게 좀 주면 적당하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병충해 방제해야 됩니다. 지금 낮 기온이 많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4월달 되면 굉장히 더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 양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뿌리 썩은 병이 이제 생기게 돼요. 뿌리 썩은 병이 생기게 되면 굵은 마늘 절대 안 생깁니다. 당연하죠. 죽는 거예요. 고자리파리 피해도 있겠지만 고자리파리 피해는 좀 많이 생기지는 않고 통상적으로는 토양에 의해서 오염돼서 균에 의해서 뿌리가 썩어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또 이제 건조해지고 또 이러면서 이렇게 잘 커가던 애들이 시들시들해서 이제 이렇게 탱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시들어서 이렇게 딱 축 처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100% 뿌리 썩은 병이나 고자리파리 피해를 입은 거니까 뽑아서 멀리 던져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그건 균이기 때문에 물을 주거나 비가 오면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 주변이 싹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뽑아서 버리고 살균제, 살충제를 방제를 해서 더 이상 균들이 오염되지 않게끔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시들어서 이미 죽어가는 애들을 살리겠다고 거기다 농약을 치거나 뭐 어떤 약을 뿌려도 절대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굵은 마늘은 3월부터 4월 사이에 결정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 해줘야 되고, 추비 시기 늦지 마시고 너무 또 4월 넘어서까지 추비 주지 마시고, 병충해 방제도 꼭 알맞게 맞춰서 이제부터는 병충해 방제도 최소한 2주 간격에 한 번씩은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작물 키우는 것들 공유 드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